네, 금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현재 이 시각 오후장 들어서 시장 탄력이 다소 더 둔화가 되면서 1%대 하락권에서의 흐름을 보이는 양시장. 그래도 2,300선과 800선을 지키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주주의 세계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 또 오후장에 대한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은 다소 지금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 초반부터 전기차 관련주들의 이슈가 많아서 이들 관련한 업종군의 종목들의 흐름 좀 두드러졌습니다. 이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가 각각 이슈가 있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서 전기 수소차 보급에 대한 전략에 또 언급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주목이 됐었는데 시장 빠지면서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어요. 먼저 삼성 SDI에 대한 이슈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현대차는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GMP 자동 전기차 라인 eGMP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오닉 5를 시작해서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가장 핵심인 배터리를 공급해야 되니까 3차 입찰 규모가 대략 30조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 SDI가 입찰을 했다는 뉴스죠. 입찰 참여를 했다. 네, 그러니까 입찰, 낙찰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경매로 치면은 비딩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슈만으로도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근데 상당히 좀 복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 SDI가 강하고 아마 또 개별주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유독 삼성 SDI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부품사가 강하고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콜라보가 좀 맞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죠. 예, 삼성 SDI가 현대차의 30조의 3차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입찰하는 것 자체는 뭐 낙찰, 유찰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장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이 GMP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두 번째는 장 초반에 이제 LG화학의 주가가 물적 분할이 주총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정족수 3분의 1 참석자 3분의 2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12월 1일부터죠. 신설 현대 LG 에너지솔루션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LG화학이 물적 분할 이슈가 딱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이제 이 LG화학은 지금 글로벌 CATL을 제치고 상반기 1위잖아요. 배터리 부분. 근데 항상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독보적 1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1위가 된 상태에서 그 1위 기업에 대해서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장은 그 1위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리스크 해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LG와 CATL의 점유율 차는 5% 미만이에요. 그건 워낙 이제 중국의 CATL이 상반기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못 나간 건데 언제든지 1, 2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SDI는 대략 4위 정도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이 7위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SDI가 점유율이 LG화학 따라가려 그러면은 한참 남았어요. 그렇죠. 배 이상 가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LG화학은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동학 개미님들의 생각을 떠나서 사실 최근에 주식에 좀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 공시만 나오면 주가가 우후죽순 떨어집니다. LG화학으로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네, 다른 기업들도 최근에 몇 개 있었어요. 물적 분할 한다 그러니까 주가 그냥 때려버리는데 뭐 이제 그런 거죠. 물적 분할은 신설법인이 아니고 지분표 평가액으로만 잡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회사, 그러니까 사업 부문을 투자한 입장에서는 사실 배신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LG화학 그룹 전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이게 좋다 나쁘다의 길은 아니거든요. 뭐 정자라든 이런 데 유리하기 때문에 진행한 거겠죠. 그리 보시기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에 대한 뭐 실망 매물도 있지만 오늘 그 삼성 SDI와 현대차와 이런 협력이 있으면 현대차가 어쨌든 LG 쪽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라는 부분의 측면에서도 그것이 또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공급받는 것보다는 2차 전지를 왜냐하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배터리 라인 자체를 다양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메인은 가지고 가면서 그게 이제 보통 상위 밴드 업체 그 상위에 있는 기업들의 전략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LG화학은 또 하필이면 SDI가 여기에 입찰만 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버리니까 LG화학은 또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된 것도 아니고 입찰에 참여를 하는 건데도 근데 가능성을 높게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워낙 이제 열심히 만났잖아요. 네? 그 정의선 부회장, 정의선 회장,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LG 구광무 회장 전부 다 상반기에 서로 옥신각신 만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LG 입장에서는 SDI가 이것도 낙찰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모든 경계감이 나오면서 두 대형주 오늘 주가 흐름은 LG화학은 셀, SDI는 바이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더 갑니까?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묻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LG와 갖고 계신 분들 한해서는 뭐 신규 매수 관점보다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래도 보유 관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팔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을 때 조금 더. 왜냐하면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상승한 종목보다는 큰 그림이 이상 없으면 하락한 종목을 사는 게 조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데 힘의 논리를 보게 되면 지금은 SDI를 조금 더 LG화학보다 네. 더 보는 게 괜찮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럼 중소형주 안에서도 네. 지금 SDI 향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데 SDI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한 이제 모멘텀들이 부각되는 쪽 오늘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 삼진 L&D가 네. 21%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상신 EDP, 알루코, 에코프로 BM, CIS, AFW와 같은 개별주들의 흐름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는데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 특징을 좀 꼽아볼까요? 네,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카이렌처럼 알고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바로 원통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2차 전지는 전기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ESS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 빼고 나면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각 형하고 파우치형을 많이 만듭니다. 네. 파우치형을 많이 만드는데 일단 전 세계 자동차 전기차 1위의 테슬라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냐면은 바로 원형을 사용합니다. 원형 동그랗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대기처럼 생긴 거죠. 그걸 이제 많이 뭉쳐둔 거예요. 뭐 각형이라든지 파우치형이라는 거는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파우치형. 그리고 각형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차 전자 배터리처럼 각진 거. 네. 그런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흐름 자체는 LG화학도 지금 테슬라 쪽으로 이제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원형 배터리 쪽이 현재로서는 추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SDI가 이 바로 지금 현대차의 이 GMP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보면 삼성향 원형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개별주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네. 지금 아침에도 보게 되면 종목들이 2차 전지가 다 오른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럼 이제 삼성향이면서 원형을 만드는 첫 번째 기업은 사실은 상신 EDP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움직이죠. 예, 아침에 장 초반부터 상신 EDP가 다른 개별주, 뭐 나라 M&D라든 이런 것도 강했습니다만은 네.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삼성 SDI 향입니다. 노트북 할 때부터 그 캔을 만든 회사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원형 쪽이고 기타 높게 보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루코, 뭐 삼진 L&D 이런 건 대부분이 원형 배터리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공통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형과 삼성 SDI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제가 그냥 텍스트로 말씀드리겠는데 삼성 SDI 밸류체인 기업들을 그냥 잘 줄줄줄 외우고 있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줄줄줄 외워볼게요. 천천히. 네. 필옵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흥 SAC, 상신 EDP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에코프로 BM 예, 그리고 뭐 장비 쪽으로 가게 되면 대보 마그네틱, 코스모 신소재, 네. 뭐 상신 EDP 제가 자막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군요.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SDI 향입니다. 다 공통적인 건 상신 EDP예요. 네, 상신 EDP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강하진 양극칼인데 않아요. 이거는 지금 원형이랑은 조금 그냥 이거는 2차 전지 소재. 소재 쪽이죠. 그렇죠. 네, 그리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이슈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는 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았잖아요. 그리고 먼저부터 빠지기도 했었고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또 손실이 많이 나신 섹터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바닥을 잡고 연말에는 조금 더 우상향의 흐름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아,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 안 했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현대차 공장에 방문해서 그렇죠. 네. 현대차를 좀 기사만 딱 보면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피력을 했습니다. 뭐였냐 하면은 바로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배터리 리스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딱 생각할 때 전기차는 보조금 산업인데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이게 무슨 전기차 산업을 살리는 거지? 근데 그 기사는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아마 저도 그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네. 봤는데 기사도 안 읽고 그냥 댓글 다시는 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뭐냐면 고가 전기차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모델 S입니다. 요거 가격이 대략 우리 돈으로 6천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최고의 전기차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거는 바로 아우디의 이트론입니다. 1억 5천 합니다. 그리고 모델 S, 모델 X 전부 다 1억 3천 정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코나, 기아차 니로 그리고 내년에 나올 현대차의 아이오닉 5 대부분이 전기차 판매 단가를 5천 약간 못 만들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4,980만 원 이렇게 출고가를.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부에서 1억이 넘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버리니까 아니 돈은 전부 다 테슬라가 다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내 전기차 산업은
외국에 비해 가지고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보급형 차원에서 5천만 원 전후의 중저가형을 만드는데 해외는 상당히 큰 자금 요구로 고가의 전기차를 시장에 풀어버리니 그 고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현대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보조금에 상당히 수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보급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최선호주로 지금부터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을 본다면 현대차에 어쨌든 맞춰서 전략을 세워주는 방향인 거잖아요. 네, 뭐 국내 완성차 현대차가 네. 주도를 그래서 하니까. 그럼 상신 EDP가 가장 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까? 그게 제가 우리 앵커님이랑 방송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종목을 이야기해 주신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나라면 지금 이 종목을 한번 그러면 사보겠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야 돼요. 정말 SDI가 30조 현대차 배터리에 낙찰이 됐을 때 그때 할 이야기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럼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럼 바로 아까 말씀대로 상신 EDP라든지 상신 EDP, N 플러스 저는 에코프로 BM 투탑으로 소재와 네. 부품 쪽으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삼성 SDI가 정말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는지 여부 좀 네. 지켜보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테스형 우리 이제 가는 거야라고 이슈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IT 이제 소부장 쪽이 올라섰고 오늘도 좀 시장 탄력이 둔화되는 와중에서도 테스, 뭐 PSK, 유진테크, YIK, 엑시콘 관련한 장비 쪽이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네. IT 장비주들 이제 좀 갑니까? 간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스라는 기업은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 항상 2시에 저 말고 이 테스에 특화된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이희권 차장님이라고. 네. 이희권 차장님이 워낙 테스를 잘 설명하고 계시고 제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테스에 대해서 어주리 이야기하는 거는 제 어떤 그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공정 기업 중에서 뭐 우리가 보면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많은 기업들을 뽑아라 그러면 1순위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작진도 이 방송의 헤드라인을 뽑을 때 의도적으로 테스형을 넣어둔 것 같아요. 맞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업명 테스를 많이 쓸 거고 하나는 이제 나우나 신드롬의 테스형을 같이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반도체는 좀 이렇게 봤습니다. 아니 참 신기하단 말이죠. 하이닉스도 부진하고 다 부진한데 왜 올라가는 거야? 엔비디아도 뭐 지금 미국도 기술주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최근 3일 동안에 코스닥 증시가 글로벌 대비해서 가장 강했습니다. 강했다는 표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동안에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상위 탑 10 종목을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중에 들어가는 종목이 바로 PSK, 테스, 동훈아나텍, 리메드, 뭐 HMM, 동진세미캠, 네. ENF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런 개별 기업주들 같은 경우는 물론 삼성이 또 어제 확정 발표하면서 투자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본격적인 개별주 실적 시즌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장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면밀히 잘 지켜보면 실적주 흐름에 따라서 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꽤 많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누가 여기서 지금 뭐 테스가 좋냐, 유진테크가 좋냐, 뭐 아니면 엑시콘이 좋냐 이거를 좀 말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IT 장비 싼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시장의 관심이 다른 쪽에 있고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언제까지 모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이 있었거든요. 시기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지 있어서. 그럼 바닥을 잡고 이제는 윗방향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냐라는 시점에서는 좋게 보세요. 2차 전지와 IT는 다 됐습니다. 제가 주 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번 보죠.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이번 주말 빠르면 주말 다음 주 초에 결정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금액의 유무라든지 결정 자체가 날 흐름이 있고 저는 그 유무 자체를 결정적으로 리스크 해소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금액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비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신 그 사각지대를 벗어난 게 회사는 괜찮고 모멘텀이 좋은데 많이 빠지고 종목 섹터가 딱 2-3가지가 있는데 그 2-3가지 중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IT고 맞아요. 하나가 저는 2차 전지라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기업 몇몇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 그 반도체 전공정이라든지 시스템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전공정 반도체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 공정의 앞부분에 있는 걸 말하는데 물론 저희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 좀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만은 테스, 유진테크, 제우스, PSK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시스템 반도체 더 쉽게 말씀드려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나 탑은 리도공업, 테스나, 오션브릿지, 한미반도체 뭐 제가 4종목 정도씩만 말씀드렸는데 아마 많이 언급이 되는 기업들 같습니다. 네. 이 기업들만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을 잡고 2차 전지와 IT 장비주들은 이제는 좀 갈 수 있겠다. 관련한 또 장비주에 대한 흐름과 또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셨으니까요. 같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IT 탐방의 전문가 이희권 차장님께서는 테스와 유진테크 그리고 원익 IPS에 대한 관심을 또 이야기해 주신 만큼 공통된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신규 상장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를 비롯해서 다만 이제 빅히트가 계속 빠지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카카오게임주도 반등에 나오는데 슬기로 새내기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신규 상장주 찾아볼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흐름을 좀 보면 최근 10월 접어들어서 오늘도 상장한 위드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신규 상장주들은 어떤 기업이 상장할 때 가장 아름답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실적도 가장 좋게 그리고 당연히 장밋빛 산업가. 그래서 주가 움직임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가 급등을 하는데 그럼 과연 박셀바이오나 이쪽에서 만드는 면역 항암제 NK세포 관련 바이오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뭐 만약에 SK바이오팜의 뭐 엑스코피보다 나으냐 안 나으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조금 통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조금 나눠 볼게요. 코스피에 상장한 친구들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대표적인 게 빅히트가 되고 카카오게임즈가 되죠. 그래서 아까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가 이미 버버렸고 시초가에 버버린 상태에서 보이에스 물량에 노출된 약세라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늘 빅히트 같은 경우는 또 4대 주주의 RCPS까지 나왔고 제가 공시 확인해 보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3대 주주는 전량 매도했더라고요. 조심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일부 언론 기사에서 이 4대 주주의 전환 우선주 보통주 상장 170만 주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주식이 빠졌다고 기사가 나온 분은 그 기자분은 정정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RCPS 쉽게 말해서 전환 상환 우선주라는 거는 보통 2,000원짜리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10만 원 하는데 2,000원짜리 물량 170만 주 완전 대박인데 RCPS가 상장됐을 경우 락업이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장은 되더라도 실제 팔 수 있는 건 내년 이맘때를 알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70만 주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는 네. 잠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량에 대한 네. 부담이 지금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서 좀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 그러면 크게 눈에 띄는 신규 상장주는 없으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대주주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그 수급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이나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없나요? 근데 신규주들은 제가 자꾸 그러는 게 첫날 매매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복불복입니다. 오늘 위드텍입니까? 네, 위즈텍. 이런 기업처럼 그냥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아주 이틀 전에 상장했나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시초가 고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신규주들은 뭐 묻지마 투자가 약간 성향이 있는데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왜 강했느냐? 최근에 네. 보면 신규 상장한 지 한 3개월의 기업들의 주가 상당히 좋았는데 바로 수급 블랙홀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수급 블랙홀이라는 것은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좀 부진한 점 여기에 맞죠. 신규주들은 때묻지 않은 수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눌렀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이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기업을 좀 분석하는 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코스닥 시장과의 디커플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네. 아타머사이언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권에서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올 때 또 이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또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수급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신규 등록주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죠. 네. 두 가지 그냥 제가 요즘 육성이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날 가격의 시가 저가를 만약 이탈한 신규주는 1개월까지는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보통 보유수 물량이 첫날 한 달째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모가를 상회한다든지 아니면 첫날 상장 기준가에 높이 있는 기업들만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개별 기업마다 좀 면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의 투자 팁까지 들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마감 때 코스닥 시장의 힘을 좀 믿어보자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IT와 이천지 쪽에서 바닥에 잡고 좀 윗방향을 보자라는 부분을 밀어봤을 때 종목비가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종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어우. SNS텍인데요. EUV 오랜만이네요. 네, 글쎄요, 뭐 EUV라 말해도 되고 뭐 복합적 뭐 사실 SNS텍 그러면 이제 우리 블랭크 마스크니까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뭐 화두가 됐던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입니다. 왜 유일이냐? 이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전 세계 점유율의 90%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업 들어가게 되면 호야라든지 뭐 울코타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블랭크 마스크의 9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국내 유일하게 국산화를 만든 게 바로 SNS텍이라는 거죠. 네. SNS텍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삼성 EUV 노광 공정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익원 차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올해 6월 달에 100억 정도 SNS텍이 시설 투자한 공식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를 6월 달에 투자해서 내년 6월에 착공 완료인데 이번 10월 달에 SNS텍이 바로 투자한 이 100억 정도의 시설 투자가 바로 EUV용 블랭크 마스크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혹시 열어보면 다른 거에 비해가 압도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평작 이상은 하는데 아니 EUV 그렇게 떠들었고 삼성에서 투자한다는데 왜 안 오른 거야? 그런 게 궁금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SNS텍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블랭크 마스크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EUV 노광 공정을 이용한 삼성의 비메모리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년부터 본격화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올해도 작년보다 증가를 합니다만은 내년 한 2분기부터 본격화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도 SNS텍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소반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주와 중소형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대외 변동성이 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로 이제 미국 대선의 어떤 변동성을 다 노출됐을 때 뭐 코스닥 지수에 급격한 하락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후죽순 빠지겠지만은 이번 주처럼 하반 경직을 보여줄 때는 충분히 수급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5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바로 가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최소한 현재의 기술적 반등과 힘이라면 한 4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SNS텍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습니다. 금요일에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주식장 하창봉 고스톱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